자, 이제 이 부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미분법의 본격적인 시작인데, 뭐 이전까지 뭐 미분계수, 도함수, 뭐 접선의 방정식 이런 거 다 배워놓고 뭐 이제 와서야 미분법의 시작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미분법의 목표는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하거나 혹은 그릴 줄 아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증가와 감소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길게 할게요. 뒷부분에서는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지식만 전달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조금 그 미분법 자체를 왜 배우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정립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분법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단원인 거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x절편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x절편만 찾아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게 엄청난 정보거든요. 사실 x절편이. 그렇죠? 그래서 x축과 어디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리고 지금처럼 증가와 감소를 봐요. 어디에서 증가하고 어디에서 감소하는지, 그 다음에 증가와 감소의 그 구간이 바뀌는 지점들을 극대극소라고 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한 이런 지점들을 봅니다. 또 오목 볼록성을 봐요. 그리고 이러한 오목과 볼록성이 바뀌는 이러한 부분들 있죠. 이러한 부분들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을 다 미분으로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일련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 부분까지는 이제 도함수가 관여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부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도함수의 도함수인 이계도 함수가 관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미분법은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x절편을 찾는 부분은 사실 방정식이니까,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사실 미분이랑은 관련이 없고, 그러니까 이건 원래 함수랑 관련이 있는 거고, 자, 이 두 부분은 도함수, 이 부분은 이계도함수인데 어쨌든 이 네 개가 모두 다 미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분이 그만큼 그래프를 분석하거나 그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쇼킹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도함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x 값에 대한 건데, x 값이 이제 a가 b보다 작다면 혹은 b가 a보다 크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항상 x가 큰 값이 함수값도 크다. 이럴 때 이 fx라는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감소함수는 반대겠죠. 이런 반대의 부호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함수를 이제 감소함수다.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증가와 감소함수의 정의예요. 이거는요. 원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도함수를 배우기 전에도 원래 배우는데, 이거는 지금 와서야 정말 빛을 발하면서 엄청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 정의를 기억하고 계시라는 게 아니고요. 물론 기억은 해야겠지만 이 정의를 달달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증가와 감소에 대한 정의는, 증가와 감소의 정의는 도함수로 못한다. 즉 미분과 관련이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미분을 가지고 어떤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바로바로 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우리가 이제 뭐 도함수를 쳐서 뭐 미분계수를 찾았을 때 그게 양수면은 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양수고, 뭐 음수면은 순간 변화율이 뭐라고? 순간 변화율이 음수면 뭐 감소고,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들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으면
그건 앞부분을 이제 잘 안 한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떤 구간에서 f'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순간적인 기울기들이 계속 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은 얘는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감소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예요. 마찬가지로 f'x가 0보다 크다? 얘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예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잘 이해를 잘해야 돼. 이거는 f'x가 0보다 작다? 오케이, 감소함수 맞아. f'x가 0보다 크다? 증가함수 맞아. 근데 이 얘기밖에 못해요. 이 얘기가 한계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얘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그럼 이제 무슨 얘기를 못하나 이 얘기를 한번 봐볼게요. 같이. 어? 잘 봐야 돼. 자, 어떤 함수 fx가 있어. 난 이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혹은 증가 감소가 섞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증감을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얘 도함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도함수가 0보다 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얘가 증가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증가함수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f'x가 0 이상이다를 증명하려고 했어. 그래서 0 이상이다라고 두니까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긴 거야. 아, 그러면은 얘는 f'x가 0인 지점도 있으니까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 땡이에요. 자, y는 x 3승 같은 그래프의 경우에는 x는 0이라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0입니다. 즉 f'x가 0인 지점이 생겨요. 하지만 얘는요, 증가함수입니다. 얘는 정 이상 증가함수예요. 그러니까 x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이 모두 계속 커지는 증가함수의 정의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증가함수입니다. 하지만 도함수가 0인 지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반대로 0도 돼? 그러면은 우리가 f'x가 0 이상이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해서 어떤 다른 함수 gx에 대해서, 이거 완전 분리된 얘기입니다. 어떤 함수 gx에 대해서 내가 이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 아, 음수는 절대 안 나와. 아, 그러면은 얘는 0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포함하고 있고 0 이상이니까 얘는 증가함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또 틀려요. 무슨 골 때리는 상황이냐면, 얘가 만약에 이제 다함수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0인 지점을 유지하고 기울기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렇게 생긴 함수라면, 자, 이 구간에서는 gx는 증가함수가 맞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증가함수는 맞아요. 하지만 이 구간 이 구간에서 기울기를 0으로 유지했다면 얘는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x값이 커짐에 따라서 함수값도 커져야 되는데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져요. 같아요. 이건 증가함수의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도함수를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도함수가 0보다 작다라면, 항상 작다라면 그 함수 fx는 감소함수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반대로 0보다 크다라면 fx가 증가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 얘기밖에 못한다는 거야. 이 얘기밖에.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 0이라는 어떤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점으로 이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반대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간으로 0이 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이렇게 중간에 갑자기 구간으로 기울기가 0이 나오는 함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뭐 상수함수 말고는. 그쵸?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에 대해서는 등호를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이걸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다항함수에 대해서는. 하지만은요, 저는 이런 예외들을 좀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예외는 이런 데서밖에 안 생겨라고 막 이제 함부로 얘기하면서 지금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이런 식의 풀이를 쓰는 거는 전 지향합니다. 절대 안 좋다고 봐요. 완전 엄밀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평가원도 이 부분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지금 많이 다루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딱히 물어볼 방법을 찾지를 못해서. 하지만 이건 물어볼 방법을 찾아내는 순간부터 엄청나게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야. 도함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과 도함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요,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도함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도함수는 뭐 하냐? 지금 미분 배우고 있는데 증가 감소 나왔잖아. 그럼 도대체 미분 배우면서 증가 감소를 왜 다루냐? 얘는 딱 이거예요. 어떤 장비일 뿐입니다. 툴이에요, 툴. 그러니까 이게 증가냐 감소냐를 가려내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장비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만능은 아닙니다. 이게 답을 가르쳐주는 답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 도함수가 0보다 크다 혹은 작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그게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그 함수의 도함수가 0 이상이다, 0 이상이어야 한다 라고 잣대를 두고 증명을 해서 풀었는데 fx가 0이 되는 지점이 생겼어?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가 아니다 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학생 때부터 이제 계속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쌓여왔던 노하우들, 그런 것들이 집약돼서 나타낸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고두고 계속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거의 한 달, 2달 정도를 확 압축시켜서 개념을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